이번에 광화문이란 제목의 설명문이야. 설명문의 구성은 3단 구성이지 처음 가운데 끝. 이 글도 역시 설명문이 갖고 있는 체계적인 3단 구성을 갖고 있어. 제일 처음에 광화문이 어떤 이름의 유래, 의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광화문이 어떤 식으로 역사적 순환을 겪어왔는지, 맨 마지막에 가면 복원 과정에 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화문이 가진 가치, 또 의의,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한 일반적인 설명문과 다름없는 설명문인데, 제목이 조선의 얼 광화문이라고 그랬는데, 조선의 얼은 뭐야? 이건 정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선은 나라 조선도 되겠지만 우리 민족, 조선 민족을 말하는 거고, 조선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광화문이었다라는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축물이다. 뭐 이걸 얘기하는 설명문이야.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신문 기사도 나오고 역사적 자료도 인용하고 하면서 이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봐봐. 처음 부분.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아픔을 겪다. 자, 이 광화문의 순환사인데 제일 처음에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이건 뭐라 그러지? 개념이지, 개념. 즉 광화문이라는 그 건축물의 이름, 문의 이름이 어떤 뜻인가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왕의 큰 덕이 온 나라에 비춘다. 광화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으며 지금 조선 건국과 더불어 만들어진 건축물이지, 석축을 높게 쌓고, 석축 당연히 돌로 다 축대처럼 쌓은 거지,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궐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홍해문은 무지개 모양으로 된 거고, 이건 인천에 자유공원에 가도 홍해문이 있어. 아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문루라 그랬는데 원래 그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잖아.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무슨 안시성 전쟁 영화 보면 성문 바로 위에 막 장군들이 서 있고 막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문 위에 다락처럼 집이 돼 있다라는 얘기야. 광화문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홍해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대궐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 외양, 겉에서 본 재료하고 모습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리던 오문, 원래는 광화문의 원래 이름의 유래는 오문부터 출발했다. 오문으로 불리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화문이라고 불리진 않았어. 처음에는 오문. 자, 오문이라는 게 뭐냐면 남쪽에 있는 남문을 말하는 거다. 자오선 할 때 자는 북이고 오는 남이지, 그지? 그래서 자오선은 그 지구가 지구의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그래? 황도라 그러지. 황도의 대각선이 자오선이지. 그러니까 여기 오는 남문을 말하는 거다. 됐지? 이는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의 방자는 방향방이,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고,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준다는 뜻으로 새로이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남문이었는데 새로 집현전 학사들이 붙인 거야. 그래서 광화문은 이런 유래를 갖고 있는 이름이다. 자, 그 다음에 원래 경복궁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이런 것들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쭉 늘어서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맥이 흐른다 그러지 보통.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서, 그러면 근정전 바로 앞에 세우면 광화문하고 근정전 사이에다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딱 세워서 조선의 전기를 딱 끊어놓겠다, 이런 아주 악랄한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짓게 된단 말이야.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자, 정기라는 게 뭐야? 쭉 일렬로 돼 있다면 쫙 흐름이잖아. 그걸 돌려놓겠다, 끊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야. 원래 남산에는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 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신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제가 말이지 정치적으로 혹은 아주 뭐랄까 사악한 마음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광화문을 삐딱하게 관악산이 아닌 남산 쪽을 바라보게 했단 말이지. 이 모든 것이 조선민족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 그러니까 사악한 의도가 깔려있고, 일제의 광화문을 훼손한 이유는 괄호 묶어 볼래? 조선민족의 정통성과 정기를 훼손하여 조선 백성을 일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함, 거기까지가 바로 의도란 말이야. 의도.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순환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구한말, 이것은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까지 그 사이를 구한말이라고 하지. 자, 구한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해 담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압축해서 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보면 근현대사에 우리가 일제의 어떤 침략의 아픔을 그대로 당했던, 우리 민족처럼 당했던 그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극의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까지 이제 광화문의 순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운데 총독부 새청사 광화문을 밀어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지, 병탄이라는 말은 병자가 나란히 병자야라니,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자기 것으로 옆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재물을 탐하는 걸 말하지. 병탄한 지 6년째 되는 해 조선 총독부는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청사라는 게 뭐 관공서를 말하는 거고, 뭐 구청사도 되고 시청사도 되고 정부 청사도 되고 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게 한 뭐랄까 뭐 건물이 되겠지, 그지? 자,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합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 1910년 6년째 되는 해 1916년이 되겠지, 그지? 그때 조선 총독부 새청사를 짓겠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더럽고 치사한 욕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일제가 새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500년 조선왕조를 호령하던 경복궁 앞들이었습니다. 내가 아까 사악하다 그랬잖아. 의도가 불순하고 사악하다고. 자,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앞들에 자 의도적으로 짓는 거고,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문 기사를 인용했다 그랬지.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5월 15일부터 경복궁이 없어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걸 보면 6년 뒤에 조선 총독부를 짓는 건 이미 10년부터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1910년 5월 10일 왕실 사무를 총괄하던 국내부는,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이야. 비서실.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전각 4천여 칸을 경매하였다. 경매 팔아버렸단 말이야.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에게 전각이 매각됐단 말이야. 전각 4천여 칸을 다 매각이면 팔린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 확인하면, 아니다, 이따가 확인하고, 자, 이미 조선 총독부 짓기 6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경복궁을 훼손하고 조선 총독부를 지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그 다음, 일제가 총독부 새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저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엣 가시였다. 경복궁 앞들에다가 그걸 지었는데 그러면 이 광화문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맨 앞으로 가볼래? 왜냐면 일렬로 쭉 서 있는 게 광화문이 있고 근정전이 있고 사정전이 있고 강령전이 있고 교태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경복궁을 경복궁 앞들에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광화문을 건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눈의 가시라고 한 거야. 눈의 가시. 이거는 눈의 가시는 뭐야? 되게 거슬리고 아픈 거지, 그지? 불편한 거고 여기서 불편하다는 의미가 강하지. 경복궁의 다른 전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조선 총독부가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바로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끊어놓고서 조선 총독부 거기다 지어놨는데 결국은 광화문은 총독부 건물 앞에 있었던 거지. 이들이 광화문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엣가시라는 게 바로 광화문이지, 그지? 그 다음으로 갈게. 사라지려는 한 조선의 건축물을 위하여. 이 한은 한계라는 의미겠지, 그지? 한 개의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1921년 5월 동아일보는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가 좋은 신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만 보면 민족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광화문을 지키려 했으니까, 그지? 폭로했다는 거 보니까. 총독부 새 청사가 완공될 무렵에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매일신보도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실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언론이 그 광화문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관련된 기사들이겠지. 이렇게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본인 사학자들 중에서도 반대했다는 것이 철거에.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언론 보도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이렇게 국내 여론을 철거 반대 여론을 거세게 일으켰다. 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요?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언론의 힘이겠지, 그지? 결국은 여론이 형성되고 일제가 여론의 눈치를 본 거야. 그래서 허물 수는 없고 자리를 옮긴 거지.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측에서 문을 지키는 수문장 노릇을 했던 해태 석상 있지? 2점이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수문장이라는 게 궁궐을 지키는 경비대장인데 그 역할을 했던 게 해태고 돌로 다 만들었지. 원래 이게 불을 잡는 물이지, 그지? 그러니까 궁궐이 불타지 말라고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문장 노릇하다 해태 석상 2점이 철거되고 말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 교과서에 사진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조선일보는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심정을 광화문의 스스로의 의인법이네. 광화문이 어디 입이 있어? 사람인가?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형식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철거하잖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건춘문, 경복궁의 동쪽 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해도 본래 자리에서 저쪽 동쪽으로 가버리면 의미나 가치는 사라지는 거지, 그지? 본래 자리를 뜨는 순간 그 존재 가치는 빛을 발하다는 얘기는 하얗게 탈색되는 거야. 원래 색깔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햇빛에 오래 놔두면 옷 색깔이 바래지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이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남쪽을 지키는 오문이었는데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 오문이 동문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철거 작업이 시작된 뒤 1926년 8월 29일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수일 전에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보니까 언론 보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를 착수했는데 이른 미야가와구미 회사에서 54,800원에 맡겼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더라.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전하는 기사를 보도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만 그를 위하여, 그가 역시 광화문이겠지.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애석한 마음이네.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헐려짓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인 설의식이었습니다. 고별사 내용은 참으로 구슬프고 참담했으니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구슬펐다, 참담하다. 이게 이제 민족의 마음이고, 설의식은 우리의 민족혼, 민족문화가 말살되는데 광화문이 이렇게 본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동쪽으로 가는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하여 붓으로써, 뭔데? 대유법이지. 대유가 뭔데? 붓이 바로 글이지, 글. 일제에 저항하였습니다. 결국 신문에 고별사를 써놨는데 이것은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이었다라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언론의 노력 역시 또 하나 플러스가 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설의식이 지었던 광화문, 헐려짓는 광화문 신문사설 한번 볼까? 자, 글의 종류가 설명문인데 갑자기 신문사설까지 튀어나왔어. 자, 봅시다. 여기서는 광화문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친근하고 어떤 하나의 우리 민족과 하나 되는 어떤 문화 주체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 반복과 열거라는 표현법을 통해서 암울한 상황을 강조했다. 한번 사설 볼까? 헐린다 이 반복이고, 하던 광화문이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총독부 청사 까닭으로, 총독부 청사 때문에라는 얘기야. 총독부 청사 때문에 헐리고, 총독부 정책 덕택으로, 지금 반어지. 보통 덕택이란 말은 고마움의 뜻인데 전혀 아니야. 덕택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 그러니까 이 덕택으로를 내용상 맞게 고치면 탓으로라고 하는 게 맞지. 정책 탓으로, 때문에 탓으로.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다. 물건이래. 물건이라는 건 아주 잘 만들어진 거라는 뜻이야.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며 노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밟히면 꿈틀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이 아니라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 그런 물건이다라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건은 대단히 훌륭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아까 잘못 설명했네. 이거는 인간이나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나 봐. 의식이 없는 물건이요, 말 못하는 물건이요,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막 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하되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로도 아니한다. 유치한의 바위라는 시하고 똑같아. 바위.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의인법이야,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물건이지만 조선민족은 잊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조선민족에게는 그냥 물건이 아니란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야. 500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은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하여 울어도 보고 서로도 보고, 서로다라는 얘기는 서러워도 할 뿐이다. 울어도 보고 서럽게 생각할 뿐이다. 왜? 원래 있던 자리에서 허물어지니까. 석공의 망치가 너의 가슴을 두드릴 때도
걸어버릴 때도 너의 아름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 건물이기 때문에 석공이 너를 부셔도 그걸 알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고, 뚝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 너는 모르지만 우리 조선민족은 가슴 아파. 역군의 연장이 내 허리를 들칠 때에 너는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즉 역군이라는 건 여기서는 광화문, 허문은 일꾼을 말하는 거고, 연장은 뭐 망치 정도겠지. 그런 것들, 내 허리를 들출 때, 허리를 들춘다는 건 의인법이고 중간을 부술 때라는 얘기고, 괴로움이 없으리라마는 우지끈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우리는 허리가 저려 할 것을 광화문 내가 과연 아느냐 모르냐, 우리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 팔도강산의 석재와 목재와 인재의 정수를 뽑아. 정수라는 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은 광화문아라고 했는데 불렀네. 마치 사람처럼 이름은 의인법이 되는 거고, 광화문아라고 했으니까 아는 혹격조사, 그 다음에 영탄법이고,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광화문아. 돌덩이 하나 옮길 때마다 억만 방울의 피가 흐르고 살아있는 거지, 그지?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광화문아. 청태 끼인 돌틈에, 청태는 우리가 보통 이끼쯤 되겠지. 푸른 이끼 끼인 돌틈에 이 흔적 남아있고, 이 흔적, 어떤 흔적? 아까 얘기했던 피와 눈물의 흔적이겠지. 바람과 비 맞은 기둥에 그 자취가 어렸다 하면, 광화문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이 있으며, 이게 바로 가치란 말이야. 광화문은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너가 생명이 있는 거고,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그냥 무너져야 그게 너가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헐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광화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체성을 얘기했고, 첫 번째가 내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뒤에 그 신세가 그대로 무너져야 내 일생을 마친다. 이거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광화문의 정체성과 생명력에 관한 의미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핵심이야. 너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풍후 500년 동안에 충신도 드나들고, 조선 내내 역적도 드나들며, 수구당도 드나들고, 개화당도 드나들고. 수구당은 뭐야? 개화를 반대하는 거고, 개화당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거고, 드나들던 광화문화. 그러니까 역사가 서려 있는 거지. 조선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야. 평화의 사자도 지나가고, 살벌한 총검도 지나며, 일로의 사절, 일본하고 러시아의 외교사절도 지나가고, 원나라 청나라 국빈도 지나던 우리의 광화문화. 모든 역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지, 광화문. 그들을 맡고 그들을 보냄이 너의 타고난 천직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너의 타고난 천명, 하늘에서 타고난 운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 것은, 광화문이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뭐래? 보내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키고, 이게 타고난 운명인데, 너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자리, 남문이겠지, 남쪽.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며, 그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너의 일생을 마친 것이다.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으네. 자, 거기 괄호로 묶어봐.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내 생명이며, 밑에는 너는 그 자리 그곳에 떠나지 말아야 내 생명이 있으며. 같은 거야. 그게 바로 정체성이고 생명력이란 말이야.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할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위에 있지? 지금 읽은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내 일생을 마친 것이다. 그게 바로 두 개가 똑같이 두 번이나 말했으니까 아주 힘주어 말한 거고, 광화문의 생명력과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한 부분이야. 광화문이 뭐냐? 광화문이 끝나는 건 언제냐? 이런 걸 얘기한 거야.
마무리. 너의 천명과 너의 천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왜냐하면 나라를 주권을 상실했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광화문의 역할도 없는 거야 이제.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헐리는 순간에 옮기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아쉬워, 안타까워. 느낌표가 오오 가엾어라. 아예 얘기해버렸네. 가엾다.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되 너는 모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과 나무로 만든 물건이야. 너가 없어지는 건 너는 슬프지 않겠지만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슬프다는 얘기고, 모르는 너는 모르고 지내려니와 지내겠지만 아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지낼 수 있겠느냐. 지낼 수가 없다. 결국 울분과 분노, 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수만 가지 그 감정이 교차되는 걸 지금 광화문이 헐리는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조선민족이 느끼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거야. 아주 절절하게 표현한 사설이다. 알겠지? 뭐 명문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조선민족의 어떤 정서를, 울분과 감정을 충분히 느낄 만한 사설이다. 자, 마무리 끝.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그러면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는 제국주의인데 막 강제로 막 압력을 행사하는 거지. 긴 암길을 지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 정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1986년 보수 작업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과 그 자체가 역사이니 그대로 두고 우리가 보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는 주장, 막 논란이 있다가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은 철거되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2006년 광화문을 제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복원된 광화문이 옛 모습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기 이제 복원 과정에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논란이라는 게 대립되는 주장들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지막에 2010년에 복원돼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인 경복궁,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사설에서도 봤지만 그 문은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문이 아니란 말이지. 비록 경낭의 근현대사 속에서 경낭 원래 여기서는 아주 격한 파도, 시련을 말하는 거지.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옮겨지기도 하고 방향이 뒤틀려지기도 하고 헐어지기도 하니 원래 목조 건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죠. 얼굴. 경복궁 가려면 여기부터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지요. 얼이지요. 많은 민족 정신. 그렇기에 일제강점기에 설의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듯이 다 이걸 이구동성이에요. 이구동성.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광화문이 헐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거야. 얼이 헐린다는 거지. 반대로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역사적 사업이래.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중요한 일이다. 광화문 어떤 파고 여기서는 아주 높은 파도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높은 파도에 대한 위태롭잖아. 위태로움, 긴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 경랑도 마찬가지고 파고와 경랑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그 숨결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은 광화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난 거야. 자, 중간에 신문사설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 확인해보고, 자, 광화문이 지어질 당시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어? 관악산. 근데 일제가
남산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 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새 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이유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영구화시키 일제 강점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야욕이었다. 그 다음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일제는 경복궁의 훼손을 시작했고 그거는 경복궁 짓기 6년 전부터야. 1910년부터.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설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복궁이 헐리는 거에 대한 조선민족의 분노, 안타까움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일제가 광화문을 철거하기로 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건 동아일보다. 맞았지? 그 다음에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일본인 학자도 소수지만 있었다. 그 다음에 헐려짓는 광화문 서르식의 사설은 광화문을 인격체로 인격을 부여하여 내용을 전달했는데 의인법이라는 국어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광화문을 원래 자리로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6년도고 완성된 건 2010년도다. 이게 조선의 광화문 설명문의 주된 내용이었어.